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홍천의 배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10일 안에 매몰 작업을 해야 하고 피해 농가의 보상금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홍천의 배 농장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통제선이 그대로 쳐져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나무는 모두 12그루. 수령이 20여 년 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이제 전부 매몰 처분될 예정입니다. 전염성이 커 이 농장에 있는 200그루 모두 매몰 처분됩니다. 매몰 작업은 1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홍천에는 매몰 작업을 하는 전문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발병하다 보니 과수화상병이 잦은 지역과 달리 매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제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주 말부터 방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농가는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매몰 작업이 끝나면 정부의 손실보상금 절차가 시작되는데 손실보상금은 매몰 처분된 나무의 수령과 수량 등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하지만 감염된 과수는 물론 시설까지 피해를 복구해야 해 농가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은 전부 농가가 부담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한 푼도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보상도 해달라.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의 60%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과수농가는 보상금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이번 주가 의대생 집단 유급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대 의예과 신입생은 당장 이번 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줄줄이 F학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강원 지역의 의대 4곳의 증원이 확정되면서 지역 인재 전형 인원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 의과대학 강의실입니다. 의예과 2학년 학생부터 이용하는 공간인데 집단 수업 거부로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론 수업만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수업을 아예 듣지 않는 의예과 신입생들입니다. 강원대 의대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 4주가 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수업에 나오지 않으면 3분의 1 이상 결석하게 돼 모두 F 처리됩니다. 강원대는 1학기 학점을 2학기로 넘기고 계절학기도 활용해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여름 계절학기마저 참여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내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런 집단 유급 위기 속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 내 4개 대학 의대 선발 인원은 모두 391명. 올해 정원 267명에서 46% 늘어난 124명을 더 뽑습니다. 정원이 49명에 불과했던 강원대는 9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림대와 가톨릭 관동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정원을 각각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학부형 대표, 교육감들, 총장님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강원 지역 4개 의대 정원의 27%인 135명이 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대는 정원의 절반인 45명, 한림대는 20명,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30명, 가톨릭 관동대는 4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각 대학의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의 금융기관 점포는 1년 전보다 2개 줄어든 483개로 2016년 이후 7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예금은행은 백설원 2개로 동일했지만 원주의 신협 1곳과 고성의 새마을금고 1곳이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인구 10,000명당 점포 수는 0.86개로 전국의 평균 1.06개보다 적고 도내에서는 영서 지역이 0.82개로 0.92개인 영동 지역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원주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이 설치됐습니다. 여성과 노인도 혼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작도 쉬워졌는데요. 하지만 불법 주정차나 겨울철의 결로 등으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 자유시장 인근의 한 도로. 바닥에 119 표시가 선명한 시설물이 시선을 끕니다. 도내 최초 지하 매립식 소화전입니다. 원주시가 전통시장 인근 인도와 도로 6곳에 설치했습니다.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 밀집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소마다 그 지하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를 했고요. 설치 구역은 주로 통행량이 많고 도로가 좁아 5개 소화전 설치가 어려웠던 곳입니다. 통행 불편 최소화, 미관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높아진 겁니다. 기존 5개 소화전은 밸브를 스패너를 활용해 열어야 하는 등 성인 남성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하 매립식 소화전은 쉽게 문을 열 수 있고 손으로 밸브를 열면 노인이나 여성도 혼자 힘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꼭 여성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른들도 조작법이 간단해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소화전이 지하에 매립돼 있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장소에선 벌써부터 불법 주정차 차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겨울철 지하 매립식 소화전 위에 물이 얼거나 눈이 쌓이면 뚜껑을 열지 못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소방서, 시장 상인회는 시민과 상인의 협조를 구하고 수시 점검과 단속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국도 7호선 강원대 삼척 캠퍼스 앞의 교차로는 지하 통로와 지상도로가 맞물려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보행자가 위험을 겪기도 하는데요. 삼척시가 1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개량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방향의 지하차도가 연결돼 있고 여기에 상부 도로까지 맞물리는 삼척시 교동 교차로 구간. 차량들이 진입 차선을 찾지 못해 멈칫거리거나 재빨리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다가와 보행자들은 안전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신 사나워서 잘 당기기 힘들어요. 요게 건너가는 건 좀 편리한데 이런 데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제 알을 살피고 이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삼척시가 2011년부터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주민 반대도 심해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실시 설계 용역을 마쳤고 약 100억 원을 들여 지난 3월 착공해 내년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회전 교차로를 개설하고 신호 체계를 도입 변경해 교차로 통행 방식을 단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 차도 앞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바꾸고 차량 진입 방향을 명확하게 알리는 한편 국도 7호선 신호등 횡단 보도는 지하 보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국도 7호선을 사이에 두고 양방향 진입이 모두 불편했던 동부아파트와 종합운동장의 경우 일단 중앙 분리대를 없애고 신호등이 있는 도로로 개편해 진출입 기능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종 검토하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동부아파트와 종합운동장 앞에 교차로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차로 개선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운전자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전력의 자급률이 21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며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도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는다면 강원도의 미래 산업인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농가의 평균 소득이 5,290만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농가 소득은 재작년보다 250만 원 정도 올랐고 전국의 2위인 경기도의 농가와의 소득 격차도 23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과 면세유 지원, 인상된 비료 가격 차익 지원 등의 정책이 농가 소득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앞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특별조정교부금이 기준 없이 지역별 현안 사업에 따라 배분됐다며 앞으로는 지수평가제를 도입해 100억 원 정도를 차등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시책을 잘 따르는 시군 줄 세우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도 강원도가 이미 배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강릉시가 직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강릉시는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직책 담당 업무, 업무별 전화번호는 기존과 같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의 지자체의 직원 성명 비공개 확산 추세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원주시가 새로운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체리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체리는 항산화 물질인 퀘세딘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염증과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는 작년부터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세과원을 조성하는 등 체리를 지역의 활력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해역에서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에 따르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를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이 지난 22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낚시협회 속초지부에는 속초시 연승어선 130척이 365일 금어기 없이 문어를 포획하는 반면에 낚싯배 6척은 매년 6개월에 자체 금어기를 가지고 영업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승협회는 조례 제정을 환영했습니다. 평창 아라리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아라리 보전회의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고시됐습니다. 평창 아라리는 미탄면 청옥산을 배경으로 산간 지방에서 자연 발달한 소리로 아라리의 원초적인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평창 아라리 보존회는 2005년 설립 이후 아라리 전수 교육과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도계 폐갱도에 이산화탄소 육상 저장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폐갱도의 탄소 저장소로 실증 수행, 환경성 평가, 공정 부산물 활용, 광물 탄산 염화 실증 사업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는 가운데 삼척시는 도계 폐갱도 유치에 도전합니다. 사업의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로 국비 67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음 달 14일까지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예비 마케터와 소상공인 업체를 각각 45곳씩 선발해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교육합니다. 예비 마케터는 120만 원의 활동비와 4주 과정의 전문 마케팅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온라인 커머스 교육 등을 통해 시장 판로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6월을 강원 여행의 달로 정하고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숙박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7만 원 이상 결제하면 5만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또 춘천의 청평사와 삼척의 죽서루, 평창의 이효성 문학관을 무료 개방하고 원주와 태백의 시티투어 버스, 강릉의 아르떼 뮤지엄 등의 입장권과 탑승권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다음 달에는 동해 라벤더 축제와 속초의 실향민 문화축제 등 도내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